세계 언론을 충격으로 몰고 간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등장. 실제 모습이 나타나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없어 미국의 전투기를 수입하던 국가인 한국이 스스로 스텔스기를 제작해 세계에 선보인 것이죠. 유명 언론 매체 CNN은 KF-21의 등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국의 스텔스기 찬양에 앞섰는데요. 특집 기사까지 준비하며 한국 군사 발전을 조명했습니다. 대체 CNN에서 KF-21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뒤흔든 KF-21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 뉴스팩토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 KF-21의 출고식입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만 만들 수 있고 이들만이 제작할 수 있다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자리였죠.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5세대 수준의 스펙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KF-21 보람에는 예상보다 준수한 모습이라며 외신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CNN은 한국 KF-21 출고식 행사를 누구보다도 먼저 전하며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한국의 이번 전투기 제작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들어갔다고 평가하며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이었던 미국과 서유럽, 러시아와 견주는 국가로 거듭났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 단기간에 스텔스 전투기 사업 국산화를 완료한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 개발력과 속도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무기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4세대 기체인 F-16과 F-15K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그 상당 부분을 KF-21이 차지할 것으로 바라봤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사기기들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 지켜봤습니다.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 편집장인 에이브러햄 ATMR을 인용해 CNN은 앞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에서 한국의 KF-21을 보게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향후 군사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게 바라봤습니다. CNN이 한국 전투기를 극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스텔스기인 F-35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도 있는 한국 전투기에 대해 고평가를 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의 신흥 강자로 자라날 수 있다고 평가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KF-21이 성능적으로 우수한 이유도 있지만 중국의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군사적으로 양적 팽창을 시도 중입니다. 질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니 양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군수무기는 물론이고 자체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란듯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핵심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무심양면 도와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맞춰 일어난 외교적 도발이었습니다. 미국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 탈레반이 미국에 가한 공격은 집요했는데요. 그 아픈 구석을 중국이 찌르며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방금 고위 관계자를 공식 외교석상에 초청한 것 자체가 외교에 기본 상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에 많은 해외 국가들의 비움을 샀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라 손꼽히는 F-35를 늘리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이 자랑하는 FC-31 스텔스기를 내보였죠.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자 CNN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서 KF-21을 더 주목한 것입니다. 중국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중국을 억제할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한 것이죠. 실제로 KF-21은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가 적용된 제품으로 레이더를 통한 탐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개량의 여지가 있어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현 5세대 스텔스기와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중국이 자랑하던 FC-31은 당초 설계보다 기체가 작아 자랑했던 것보다 미사일과 폭탄을 적게 실어야만 비행이 가능했으며 스텔스 기능 역시 광학적인 처리만 했기에 전자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한 기체로 드러나 KF-21보다 더 뒤떨어지는 성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성능의 KF-21이 중국을 견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도발하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일이 없죠. 덕분에 한국은 수천억의 홍보 비용을 아끼면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한국이 개발한 KF-21의 놀라운 성능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들이 구입 의사를 보내면서 한국의 보라매가 세계 스텔스 시장을 뒤흔들 것을 암시했죠.
최근 이라크가 KF-21 구매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내면서 KF-21은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와 같은 소식을 급하게 전했는데요. 현재 러시아제와 체코제, 미국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라크 공군은 정비 불량과 부품 수급에 있어 문제를 겪고 난 뒤 수급에 차질이 없고 품질에 있어 믿을만한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죠. 여러 제품을 탐색한 결과 한국은 이라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시에 5세대를 넘보는 예상외의 스펙 성능을 보이며 이라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밑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KF-21 판매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이 KF-21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도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수한 한국 전투기를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들만 만들 수 있다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한국인의 피땀 흘린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의 스텔스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름 잡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